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교통 약자를 위한 수용자 중심의 스마트 이동 지원 서비스, 대전의 스마트 모빌리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액화수소 1번지로 거듭날 강원도, 신안 대규모 해상 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대,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및 공격적 전환 정책을 펼치는 제주도.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더 빠르고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 지역균형 뉴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 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시작된 지역균형 뉴딜 출범 1년째. 그동안 우리 지역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국가 균형 발전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균형 뉴딜.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드넓은 평야와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당진. 아름다운 자연 뒤로 당진은 화력 발전의 도시로 불립니다.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석탄 화력 발전소.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의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했을 만큼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대기 오염도 심각한 상황. 2019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1위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 일단 직접적인 피해를 좀 호소하신 게 예전부터 쌓여 있고요. 이 정부에서 하는 석탄발전소가 1999년부터 이렇게 준공이 돼서 2016년까지 이제 당진화력발전소 10호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농사 지으실 때 피해라든지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직접적인 피해를 좀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 주도로 지난 2017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고 해당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한 것.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진 이곳은 9만 2천여 평 큰 부지에 태양광 9.8메가와트, 에너지 저장 장치 24.5메가와시 규모의 발전 설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진시 연간 사용 전력의 6%를 생산.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하면 생산 전력량은 확연히 줄었지만 당진 시민을 오래도록 괴롭히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진 지역 주민들의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진 지역 주민들의 큰 바람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그 대의를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민운동에 앞장섰던 이인수 씨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대단지 석탄 화력발전소.
당진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미묘함이 감돕니다. 우선 시민들이 환경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의 모범적인 부분,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시민의 힘으로 바꾼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진은 지역균형 뉴딜과 맞물려 탈탄소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에너지센터.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특별시라는 당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계획 철회 때부터 환경 시민운동을 했던 이인수 씨는 초대 에너지 센터장이 됐습니다. 시민 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그리고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또 하나는 에너지 기업 확산, 그리고 에너지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들한테 복지를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 그리고 이 시민사회 영역 각급 기관단체를 아우르게 해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민관이 협력해 당진형 그린 뉴딜 10대의 목표,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 10기의 화력 발전소 중 6기를 2030년까지, 나머지는 2040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계획보다 퇴출 시점을 6-7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민이 선두에 서서 지역을 바꾸는 뉴딜. 당진시에서는 최초의 시작부터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어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시민사회에서 먼저 받았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이제 그린 뉴딜, 당진시 그린 뉴딜 계획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고, 석탄 화력 발전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양식장은 화력발전소 냉각수로 사용된 뒤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 90개 수조에 약 300만 마리의 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양식장을 이제 가온을 하려면은 대략 1일 5,000톤 이상의 요런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요런을 이렇게 취득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쓰다가 금방 고갈나고, 이게 5,000톤의 양이, 1일 5,000톤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동서발전에서 따뜻한 온배수를 받아서 이제 열교환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열교환이 다 된 물들은 다시 이제 배수구로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온배수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첨단 ICT 기술과 미생물을 이용한 수질 관리 등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법 도입도 이곳의 경쟁력입니다. 양식을 하면서 중요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달아서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항상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 방식을 통해 양식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역민과 공유. 이는 또 하나의 상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뭐 철강 산업이나 발전 사업을 당장 이렇게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적게 소비하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좀 가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이 아니라 이제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이나 또는 이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그리고 이제 시 전체 차원에서 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업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한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판 누딜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이 스마트시티는 지역과 결부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지역 문제 해결을 넘어 복지, 주거,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시는 더욱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안양 시민을 지키는 약 6천여 개의 눈. 그리고 이들의 브레인인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모니터 요원 30명과 화경경찰 4명이 CCTV를 통해 전해오는 화면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지난 2009년 시청사 7층에 개관한 이곳은 방범, 교통, 재난, 재해, 공공시설 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치안 문제, 복지 문제,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 뭐 확률적으로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안전, 주거 환경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외된 분들이 어깨에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디딤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나오는 남성, 음주운전자입니다. 이를 확인한 모니터링 직원이 즉각 경찰에 알려 더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청년들이 335 모여 야외 음주를 하고 본드를 흡입하는 불법 행위 모두 센터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의 역할을 실감하는 순간. 실제로 우리 집 근처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이 뭐가 있고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 사고 해결 영상들을 좀 학년별로, 연령대별로 잘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특히 안양은 안심 귀가 서비스를 운영. 안양시 포함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 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CCTV와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 각종 범죄에 대비할 수 있어 야간 시간대 주택가나 골목길을 걷는 여성에게 유용합니다. 내가 이상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뜹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자마자 통합센터 내 비상벨이 울리고 사용자의 위치가 화면에 바로 잡힙니다. CCTV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 정확한 좌표로 출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SOS를 울리면 그 부모, 보호자한테도 SOS가 같이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인근 지인이 되더라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외에도 여성 거주 가정에 안심 단말기를 설치, 외부 침입 시 동작 감시 센서를 활용해 휴대폰 메시지 전송 및 통합센터 연결 서비스를 제공. 공동주택의 경우 입출입 차량 감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동네 만들기. 안양시 공영 주차장에 운전자 안심 비상 단말기를 설치해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율 감소 및 범인 검거율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교통체계 반영으로 통합센터는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젠 단순한 CCTV 모니터링이 아니라 CCTV를 1차적으로 사건, 사고 해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 관제위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그게 정말 사건, 사고인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1차적으로 컴퓨터가 판단을 하고 2차적으로가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을 확보한다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안양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 더 똑똑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안양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단순한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시민들이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더 해달라고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융합해서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표 과제로 지역 문제 해결을 넘어 그 도시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양을 비롯해 28개 지자체에서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색깔에 맞게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티. 특히 부산과 세종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부산 에코 델타 시티는 돌봄, 배송 등 일상생활에 로봇이 폭넓게 활용되고 디지털 물 관리로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세종은 자율주행 셔틀과 같은 첨단 교통 서비스로 자가용 없이도 편리한 이동이 보장되는 도시가 됩니다.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세계 속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판 유질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국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균형 뉴딜. 지역민이 직접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똑똑해진 도시가 지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걸음마를 뗀 지역균형 뉴딜이 이제 더욱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지역의 성장판에 해당하는 잠재력 있는 사업들을 지역이 중심이 되어 발굴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모두가 변화를 체감하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은 우리와 더 가까워집니다. 9월 초 지역균형 뉴딜 지원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디지털 그린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 지난 1년간 지역균형 뉴딜 추진 여건을 잘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냥 그런 결과가 아니고 예산과 사업의 확정이 아니고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국민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지역균형 뉴딜 예산 13조 1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7.5% 확대된 규모.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지자체와 함께 창의적인 지역 사업들을 1,178건 발굴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와 또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펀드 중에서 500억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투자 조건을 신설하였고요. 이 외에도 규제 개선이라든지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또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바뀐 지역균형 뉴딜 정책 방향을 한 번 더 문턱을 내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돼 옛것 위에 새것을 입혀 독특한 지역색을 창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주가 좋은 사례입니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지자체가 그 전략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또 우리 산업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요.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균형 발전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인구 쏠림 현상은 수도권에는 교통, 주거,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은 고령화와 소멸의 걱정을 안게 됩니다. 지역균형 뉴딜이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3년에 출범해 지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연구와 여론 수렴,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쏠림 해결책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그 청년들이 이동해 오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20대 초반에 주로 그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옵니다.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 좋은 대학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대 중반 이후에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교육의 기회나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정착을 지역에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 방안과 청년이 남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중장기적인 방안,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상황. 갑자기 이렇게 뭐 한두 가지 정책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풀리고 이러질 않습니다. 종합적인 문제가 풀리고, 이게 또 국가 단위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죠.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도입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듣고 반영해야 된다.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해 있는 거죠. 지역균형 뉴딜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지역에 대한 미래의 새로운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디지털,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지역의 젊은이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우리 지역균형 뉴딜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2년째에 접어드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을 버리고 지역과 지역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균형 발전, 그리고 이 안에서 청년이 털을 잡고 성장해 또 다른 미래를 그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